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게 한이 돼서 귀신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하는 이제 체조의 의미는 폐병으로 죽었으니까 다모스 너는 건강하게 운동해라, 운동해서 나처럼 이렇게 일찍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의 의미고,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하는 체조는 정말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다모스의 인생도 기대가 되고 남은 귀신 인생, 예쁜 여자 만나서 아싸 뭐 이런 인생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체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쁜 여자 만나서 아싸 하라고. 일단 병으로 죽었으니까. 병으로 오늘 죽었어요. 색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우리 이현웅 배우님께 이 같은 달랑 얘기인데, 아버지가 그래놓고서 다시 나갔을 때 잠깐 그러고 가서 아버지를 불러요. 그때 다모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30살까지의 아버지도 30살까지 살다가 30살 이후의 삶이 없다 보니 30살까지는 다모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귀신으로든 사람으로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이 30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도 그랬지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서 아마 아버지를 마지막에 잠깐 붙잡으려고 했던 건, 어찌됐건 나를 낳았으니까 이 양반도 결혼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잠깐 그러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결혼하고 싶은 배우와 함께 나올 것 같은데 전화하고. 또 하나가, 이 다모스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여기 살아요. 예, 직장 안 가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본은 가능하다는데 그렇다 치고 대학에서 뭘 전공했길래 여기서 그냥 눌러 살까? 대학에서 전공은 사실 작년에 공연했을 때랑 올해 공연했을 때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가을 반딧불이니까 곤충 쪽에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물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넘어오면서는 사채과나 간호학이나 그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올해 공연으로는 제 생각에는 약간 곤충학과라는 게 없잖아요. 네. 미생물학? 곤충? 네. 반딧불이 미생물? 네, 뭐 하여튼 그쪽 혹은 사채과가 아닐까. 사채과 나오고 로켓을 잡으려고 우통을 벗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한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굉장히 뻔뻔한 여자예요. 바를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사기 결혼 당했는데 또 다른 남자 집에 와서 살아요. 근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네? 야, 이 마스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뻔뻔하다기보다는 뻔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마 빠를 하던 마스미는 좀 넉살이 좋은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도 나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라고 더 이해를,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이와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이 우선이어서 정말 염치 없게 우선은 이제 슈에이의 집에 찾아오게 된 건데, 그 생각은 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중간에 물어보잖아요. 혹시 나를 사랑해? 라고 슈장한테 물어보는데, 만약에 슈장이 혹시라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도 이 집에 오게 한 거라면, 마스미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다시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이 사람을 이용해 가면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속 깊고 마음열이 왔으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종호 배우님께 넘어갈까요? 예. 그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가족입니다. 예. 근데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그릴 거예요. 배성우 배우님 좀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먼저 너무 죄송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오면 배성우 배우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배성우 배우님 팬님 좀 해주시죠. 예, 배우님 생각하시는 이 작품이 의미하는 가족이란 뭘까요? 글쎄요, 가족이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시고 가족이란 게 뭘까라는 어떤 그냥 질문을 그냥 가지셨으면 어떨까, 그냥 전 그 생각이고요. 글쎄요, 가족은 매번 만나는 사람이 가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연습하면서 친해지고 뭐 싸움도 있고 뭐 이런 저러면서 이 작품이 완성되어 가듯이 만남도 이렇게 서서히 좀 깊어지고 그 미움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감싸주기도 하고 또 그 상처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또 가는 것 같아요. 완벽한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받게 하잖아요. 발도 밟고 뭐 밀고 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저들도 다 또 누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게 가족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 우문 형답들이 많네요. 마이크를 이제는 여러분들께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팀에서 여기 극 중에 나왔던 찰떡이랑 배우분들 전원이 사인된 프로그램북을 마련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배우분들이나 연출님께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예. 바로 나오시네.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 이쪽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은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불의 전차를 5회 정도 관람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사전 정보는 없이 그러니까 원작이 정해진 연출가님이랑 원작이라는 것만 알고 근데 딱 봤는데 굉장히 어디선가 많이 봤던 배우님이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 불의 전차랑 올해 반딧불이랑 정희신 연출가님의 원작인 거에 두 번을 하셨잖아요. 제일 특유의 그게 느낌이 있잖아요. 뭐 말장난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약간 느낌이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불의 전차랑 가을 반딧불의 차이점 같은 거. 차이점은 사실 정희 선생님 작품은 저는 가을 반딧불의 불의 전차 포함해서 정희 선생님 작품 한 4작품 정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벤치 프론데 이야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선생님 작품이 크게 제가 겪어본 작품은 갈래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는 약간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민족적인 그런 성향을 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반딧불이나 뭐 그 이외의 작품들이나 같은 약간 해체된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두 그루인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약간 그쪽은 약간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자기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핵심이 들어가 있다면 이쪽 지금 반딧불에 같은 경우는 어떤 해체된 것들에 대한 어떤 다시 또 다른 화합, 또 다른 구성, 또 다른 뭐 어떤 탄생 같은 이런 느낌의 극을 만드는 크게 두 그루가 있는 것 같고 뭐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정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실히 배우들을 많이
많이 괴롭히는 건,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나쁘게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한마디도 흘리는 거 없이 버리는 거 없이 200% 300%를 다 짜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에너제틱한 게 아마 있지 않을까. 굉장히 배우도 힘들어요 정말. 그냥 하면은 진이 다 빠지고 2회 이상 하면 죽어버릴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다 쏟아내는 걸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그런 게 있고 차이점이라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학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예.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시네요. 오늘 너무 열연하신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 10몇 년 만에 여기 대학을 온 것 같은데요. 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호주로 유학을 가요. 늘뭐 인도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서 왠지 떨리네요. 그랬는데 그래도 멀리 있어도 가족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마음이 든든하고요. 오늘 너무 좋았고요. 그 슈에인님인가 분께 이렇게 남이 아이를 키우면서 또 남이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관점이 진짜 본인은 어떠셨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유학을 가시나요? 건강하게 잘. 작은 아들이 유학을 가요. 네네. 축하를 드려요. 글쎄요, 슈에이가 굉장히 무슨 이 인생을 많이 알거나 또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다가온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내보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들을 그 순간 받아들였는데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또 이어져서 계속 어떤 인연의 고리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좋긴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것을 불편해하는 또 이제 우리 조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또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살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서로 노력은 하지만 인간관계는 또 누가 끼어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잘 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보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긴장이 되거나 서로 힘들 때 약간 웃기거나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박수가 나네요. 예, 또 혹시 있으면 예. 안녕하세요. 저 동두천에서 온 친구. 오늘 막 호주 동두천 막 어디 남쪽 안 계세요? 그 분페이 역을 하신 배우분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들이 어렸을 때 반딧불을 보는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른 여자분 있는 대로 도망을 치셨다고 하셨는데 배우분이 생각하기에는 분페이라는 역을 하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아이가 삼촌이랑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해서 남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애를 남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애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더 도망을 쳤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나이를 이제 저도 무슨 다들 이제 먹어가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이전에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여자가 좋아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좋아서 뭐 단순히 맡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데려가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놈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형이 더 잘 키워주겠구나 이런 마음 이전에 그냥 일단 여자가 좋아서 후다닥 도망을 가버린 그냥 그 정도의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다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다모스는 아버지가 버린 시점에서 몸은 성장을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게 분페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다모스의 다른 모습이 그 문태기가 아닌가. 그래서 뭐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 이전에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이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아픈 상처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힘들게 사는 게 있는데 야 나의 너 이 자식아 말이야 너는 저기 발에 피눈이 있다고 너 저기 다리 골절된 사람 보고 저거 그게 아파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여자가 좋아서 간 거고 그게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 그대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 충실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 거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저는 들어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병에 걸린 줄 알고 형한테 애를 던져놓고 간 건 줄 알았는데 여자 때문에 갔다. 폐병이라는 것도 나중에 걸린 거다. 나중에 저는 그게 뭐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잠복기가 있으니까 잠복기. 저는 그 여자가 좋아서 가족을 위해서 뭐 다모스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리고 도망을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데 서로가 아직 서로를 잘 몰라요. 남자들끼리. 그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이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어디 계셔? 이쪽, 저쪽, 이쪽, 아래쪽, 이쪽. 네, 저는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워낙 따뜻한 작품이지만 그 약간 재미를 위한 위트 있는 장면도 포함해서 따뜻하게 흘러가는 작품인데 이게 자칫 위트 있는 장면이 조금 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따뜻함이 감소가 되는 그런 면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조율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잡고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대본상으로는 되게 서정적인 작품이거든요. 대본만으로 읽어내기에는 되게 서정적인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그 대본이 갖고 있는 원래대로의 그 서정성을 살리고자 했다면 아마 감동을 조금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명당 만화 같은 이런 컨셉을 좀 이용해서